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맨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한테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우리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하겠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그 작전을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공습을 해가지고 우선 하마스 무장 조직을 어느 정도 좀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상 작전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전으로 하마스를 모두 다 없애버린 다음에는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3단계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지상 작전에 들어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지금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한 2주일 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지상작전에 들어가겠다라고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상작전을 하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확전이 될까봐 지금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랑 그리고 이란에서 막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이제 확전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이 전쟁을 확전을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신중에 신중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작전을 하는 것을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제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과연 조만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 인질 2명이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인들 인질들이 지금 좀 많기 때문에 10 몇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인질들을 먼저 구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작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측이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상작전을 들어가는 것을 좀 딜레이를 시키려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측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지금 포격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 무장 조직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지상작전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얘기가 안 맞고 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아마 이제 조만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상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조만간 지상작전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들어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디펜스 세큐리터리 있지 않습니까? 미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확전이 돼가지고 이란도 참전을 하고 그리고 뭐 헤즈볼라도 들어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중동에 이제 참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군대를 본다고 하면은 만반의 태세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도 아마 거의 확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조금 전운이 지금 감도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디펜스 세큐리티가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도 만약에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방공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사드랑 그리고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에다가 추가 파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헤즈볼라랑 그리고 이란을 겨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란에서는 계속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도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으면서 이란하고 헤즈볼라에서 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 방공의 시스템인 이 아이언돔이 있기는 있지만 미국의 방공의 시스템, 뭐 사드랑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더 있는다고 하면은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랑 그리고 헤즈볼라가 들어올까봐 이 미국은 추가적으로 사드랑 그리고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큰 뉴스로 올라왔었던 게 바로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병원이 폭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미디어들에서 이 병원 이제 폭발 사건은 이스라엘의 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지금 많이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게 가짜 뉴스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AP 통신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병원이 폭발을 하기 바로 그 전에 한 몇 분 전에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로켓포를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여줬는데 그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로켓포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속 많이 발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로켓포가 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가자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 몇 분 뒤에 이 병원이 폭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실시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로켓포를 발사를 하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발사를 하다가 그 로켓포가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 바람에 뭐 아시다시피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만든 아주 조잡한 로켓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발률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로켓포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불발률이 많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 폭발 사고는 그 잘못 발사가 된 그 로켓포 때문이다 라고 이 서방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미디어들에서 가짜 뉴스를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폭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그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거를 봐야 되는데 이 증거를 본다고 하면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 하마스가 이 병원을 폭발을 시킨 게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로켓포가 너무나 조잡하다 보니까 옆으로 막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난 것인데 증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에 있는 이제 주요 뉴스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은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라 하마스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 병원이 폭파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는 좀 잘못된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이집트에 있는 이 라파라고 하는 이 국경 검문소에서 20대 정도의 구호 물자들 이 트럭들이 지나가가지고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을 도와주러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전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이 가자지구 이 라파 검문소가 또 열리게 되면서 17대 정도의 트럭에 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트럭이 지나간 다음에는 바로 이 국경을 바로 닫았다고 합니다. 바로 닫았기 때문에 이 국경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 피난민들이 빨리 넘어가려고 넘어가서 조금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거기에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해요. 대기 중에 있더라도 넘어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냥 트럭들만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가자지구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나 부족하다. 여기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구수를 본다고 하면은 말도 못하게 많은데, 뭐 하루에 뭐 20대 정도의 트럭 분량만 이 지원이 온다고 하면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빨리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이 유엔 있지 않습니까? 유엔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셀프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줘라라고 지금 이 미국은 유엔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이 계속해가지고 이 헤즈볼라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막아라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유엔을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유엔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빼놓은 상태에서 유엔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휴전안을 빨리 결의를 하자라고 러시아 측은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엔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계속 이렇게 또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도 이렇게 또 푸시를 하고 있으면서 유엔은 지금 어찌할 도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유엔은 웬만하면은 미국 말을 들어주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전쟁 휴전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이 러시아 측이 지금 가장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휴전안을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또라이 새끼들이 아니까, 이 러시아 새끼들은 또라이 새끼들이 아니까 너네들이나 먼저 휴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 남의 나라 땅에 이렇게 또 쳐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생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시애틀이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시위가 또 커다랗게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애틀 이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 시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뭐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해고를 하거나 뭐 압력을 가거나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거의 확실시 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시위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라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군 기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4일째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드론 공격이 아니라 드론 공격,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드론들을 격추를 시키고는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라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본다고 하면은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형제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미국 측에 좀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비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위험한 상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으면서 빨리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하원 의원장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원 의원장 이제 3차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3차 투표를 하게 되면서 짐 졸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똘마니인 짐 졸던은 완전히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비밀 이렇게 또 투표를 했다고 해요. 비밀 투표를 하니까
또 안 뽑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짐 졸던은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외를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하원 의원장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후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막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투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원 의원장으로 뽑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내가 나서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 뭐 무더기로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굉장히 이 어둠성이 있다고 하네요. 공화당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하원 의원장 뽑히는 것은 아마도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원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이 우세긴 우세인데 조금만 우세입니다. 조금만 우세여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 이제 반대표가 5표만 나오더라도 안 뽑힌다고 합니다. 네. 이 하원 의원장으로 이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의 내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 하원 의원장 뽑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 졸던이 하원 의원장 이 후보에서 완전히 지금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짐 졸던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지를 해주던 이 트럼프 완전히 똘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짐 졸던이 이 하원 의원장 후보에서 완전히 제명이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에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졸지아주에서 이 트럼프가 2020년도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소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그리고 이 트럼프 측근들이랑 트럼프 뭐 변호사들이랑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측근들 뭐 변호사 이 전 변호사들 한 2명 정도가 나는 유죄를 인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졸지아주에서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짐 졸던도 이 하원 의원장 이 후보에서 지금 제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전 변호사들이 트럼프가 대선 뒤집으려고 했었던 거 그거 유죄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연쇄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어지러워질 거예요. 전 세계가 어지러워지면서 이 완전히 좀 셀피시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좀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민주당 소속인 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내년 대선에 있어가지고 와일드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닥 그렇게 내년 대선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상 투표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1% 정도 우위에 있으면서 가상 대결에서는 이기고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제 뺀 상태에서 한 가상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우위에 있으면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오던 말던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간소한 차이로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일드 카드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른 뉴스들에서는 이 케네디 주니어가 와일드 카드이다. 분명히 트럼프의 이 투표 수를 좀 많이 뽑아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간소한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간소한 차이로 이기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는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가 좀 악재가 많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트럼프가 또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피코 리베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남성이 체포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왜 체포가 됐냐면은 이 홈디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형 철물점인 이 홈디포에서 이 남성이 어마무시하게 조직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훔쳤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훔치다 보니까 자그마치 20만 달러나 이 남성이 훔쳐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이 도둑질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미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리고 어른들까지 뭐 너도 나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도둑질을 해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면에서 좀 많이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 2022년도 이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80만 명이나 거의 10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80만 명이나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빙 커스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서 산다고 하면은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다. 뭐 렌트비도 비싸고 여기서 뭐 생활하는 것도 비싸고 뭐 전부 다 비싸기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80만 명이나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간 곳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텍사스라고 하네요. 텍사스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작년에만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텍사스 이외에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 네바다, 오레곤 이렇게 많은 곳들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가 좀 더 싼 곳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캘리포니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살기가 벅차거든요. 예전에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집값이 미쳤거든요. 캘리포니아 집값도 미치고 렌트비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기가 조금 벅차긴 벅차죠. 여기에다가 기름값도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네요. 뽑아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살기가 가장 비싼 도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위는 샌디에고라고 합니다. 샌디에고가 살기가 가장 비싼 도시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LA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소득 대비 이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 결과 가장 살기 비싼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도시들이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는 그만큼 굉장히 살기가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생활비가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계속해가지고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만 명이나 작년에 떠났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 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다음 주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음 주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면은 다음 주에는 이 미국의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를 하는데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이 새로운 경쟁자를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새로운 경쟁자는 바로 틱톡이라고 합니다. 왜 틱톡이지? 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요즘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런 소셜 미디어들에서 이런 인플루엔서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서들이 이 물건을 파는데 물건 파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이 소셜 미디어 인플루엔서들이 물건을 이렇게 또 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틱톡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엔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존이랑 지금 이렇게 또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또 이 인플루엔서들이 이 소셜 미디어 이렇게 또 틀어가지고 이렇게 또 물건을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이랑 아마존이랑 지금 경쟁 구도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이 계속해가지고 로봇이랑 그리고 AI를 적용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AI랑 로봇을 쓴다고 하면은 딜리버리 시간들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 사정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노조 측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직원들이 우리 임금 좀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뭐 파업도 하고 막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에서는 빨리 이 사람들을 대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AI랑 그리고 로봇들을 가능하면 빨리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 대체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들은 더 빨리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빨리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AI랑 로봇을 쓰고는 있지만 그런데 속사정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AI랑 그리고 이 로봇들이 가장 좀 단순 반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노숙자들 수는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빈부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무슨 전화기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노키아 전화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노키아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노키아를 본다고 하면은 회사 자체의 생존이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핸드폰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애플이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을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는 뭐 핸드폰을 뭐 지금도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누가 노키아 폰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키아 회사 자체 생존 갈림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키아에서는 내년까지 14,0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힌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 노키아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노키아는 진짜 핸드폰계에서는 뭐 최고였거든요. 최고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전략을 잘못 짠다고 하면은 이런 사단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코닥도 그랬고, 뭐 노키아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도태가 되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삼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든 속에서 지금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구파인 이 미엘리 있지 않습니까? 미엘리가 아마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의 대선 투표가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아마도 다음 달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쯤에 이 대선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조금 불안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Find someone